자, 이제 암석의 종류하고 순환,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봅시다. 자, 다음 생성 과정에 따른 암석의 종류를 쓰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은 여러분들 화성암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기존의 암석의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 성질이 변하는 거는 우리가 변성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자갈, 모래, 진흙 등의 퇴적물이 바다나 호수 밑에 쌓여져서 굳어져서 만들어진 거는 퇴적암이라고 해주죠. 다음에 2번은 오른쪽 그림은 화성암의 생성 위치를 나타냈는데 A와 B, 즉 A 같은 경우에는 화산활동으로 마그마가 분출이 돼서 흘러나온 용암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거죠. 빨리 식어서 만들어진 거니까 화산암이 되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지하 깊은 곳에서 굳어져서 만들어진 심성암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퇴적암에는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몸체나 흔적인 바로 화석이 발견이 되는데, 이 화석은 퇴적암에서만 발견이 돼요. 다른 암석에서는 안 나옵니다. 화석이 발견되거나 종류나 크기가 다른 퇴적물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줄무늬인 바로 층리가 나타나는데, 이 두 가지가 퇴적암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4번 다음 암석이 변성돼서 만들어지는 변성암을 각각 쓰면 4암 같은 경우에는 변성작용을 받아서 규암으로 되고요. 화강암 같은 경우에는 편마암이 되는데, 물론 이암도 편마암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화강, 편마암 뭐 이렇게 불러주기도 해요.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편암이나 편마암에는 암석이 받은 압력의 수직한 방향으로 생성된 줄무늬인 염리가 잘 발달이 되어 있어요. 염리. 그 다음에 6번 오른쪽 그림은 암석의 순환을 나타냈는데, A부터 C의 이름의 특징, 일단은 퇴적물이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거는 퇴적암이고, 퇴적암이 열 압력을 받으면 뭐가 됩니까? 변성암이 되고요. 변성암이 다음에 마그마가 냉각돼서 만들어진 거는 화성암에 해당이 되겠죠. 암석이 오랜 시간에 걸쳐 잘게 부서지거나 성분이 변하는 현상을 풍화라고 합니다. 풍화작용의 원인으로는 크게 뭐가 있습니까? 물, 공기, 생물이 있어요. 물과 공기, 생물. 물, 공기, 생물, 동식물들에 의해서도 풍화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토양이 쌓인 순서랑 생성되는 순서는 조금 차이가 있죠. 토양은 순서가 맨 밑에 있는 기반암, 모질물, 표토, 심토 순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D, C, A, B의 순서대로 만들어지고요. 식물이 자라기에 가장 적합한 층은 바로 맨 바깥에 있는 표층토에 해당이 되는 A에서 가장 자라기가 적합해요. 왜? 저기 양분이 제일 많아요, 실제로. 그 다음에 계산력, 암기력 강화 문제 봅시다. 화성암을 모두 골라 쓰세요. 자, 그럼 화성암인 거는 이 중에서 어디 갔냐? 반려암, 유문암, 현무암, 화강암, 요 네 가지가 화성암에 해당이 되고, 특히나 이제 화성암을 구분을 해줄 때 색깔하고 화산암, 심성암으로 구분을 해주잖아요. 이쪽이 밝은 암석, 여기가 어두운 암석, 여기가 화산암, 심성암으로 구분을 해주면, 밝은 것 중에 화산암에 해당이 되는 게 유문암, 그 다음에 얘가 화강암, 그 다음에 어두운 암석 중에 화산암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현무암, 그 다음에 어두운 암석 중에 심성암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반려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퇴적암은 이 중에서 사암, 이암, 역암, 석회암이 퇴적암에 해당이 됩니다. 퇴적암은 사암, 석회암, 이암, 여감, 얘네들이 바로 석회암이에요.
변성암은 이 중에서 해당 사항이 사암이 변한 규암, 그 다음에는 이암이 변한 편암, 그 다음에는 석회암이 변한 대리암, 화강암이나 이암이 변한 편마암, 요 네 개가 바로 변성암에 해당이 됩니다. 화성암 중에서 화산암을 모두 골라 쓰세요. 화산암은 선생님 여기 써줬죠. 유문암이랑 현무암이 바로 화산암에 해당이 되고, 퇴적물의 크기가 가장 큰 퇴적암은 자갈모래 진흙으로 다 되어 있는, 여기는 없네. 없는데? 여감이 있어. 여기 있네. 여감이죠, 여감. 자, 여감. 사암하고 석회암이 변성작용을 받아 만들어지는 거는, 사암 같은 경우에는 규암이 되고요. 석회암 같은 경우에는 대리암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암이 열과 압력을 받아 만들어지는 암석을 골라 변성 정도가 약한 것을 순서대로 쓰면은, 이암이 열과 압력을 조금 받으면 편암이 되고요. 편암이 좀 더 변성을 많이 받게 되면은 편마암으로 변하게 돼요. 자, 오른쪽 그림은 암석의 순환을 나타냈는데 A에 속하는 암석을 모두 골라 쓰세요. 즉, 여기서 보면은 퇴적암이 풍화 침식을 받은 퇴적암, 다져지고 굳어지고, 응? 마그마가, 얘가 화성암, 얘가 화성암이고, 풍화 침식 받으면은 퇴적물 아니야 이거? 퇴적물? 이거 약간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자, 퇴적암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은 변성암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A에 속하는 암석, 변성암에 해당이 되는 거, 위에 나와 있는 거 중에서는 규암, 편암, 편마암, 대리암, 이렇게 네 가지가 바로 변성암이죠. 위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B에 속하는 암석, 퇴적암에 속하는 거죠. 이게 퇴적물이고 이게 퇴적암인데, 이게 잘못 나온 것 같아요. 퇴적물인데. B에 속하는 암석은 저기서 나온 것 중에서 이암, 사암, 여암, 석회암, 이렇게 네 가지가 바로 퇴적암에 해당이 되고요. C에 속하는 화성암은 네 가지를 아까 써드렸죠. 그렇죠? 뭐예요? 반려암, 유문암, 현무암, 화강암, 이 네 가지가 바로 화성암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단원 기출문제 한번 봅시다. 1번. 다음은 여러 가지 암석을 세 집단으로 분류를 해줬어요. 여암, 사암, 이암, 석회암. 그럼 가 같은 경우에는 퇴적암, 변성암, 화성암에 해당이 되니까 뭡니까? 생성 과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따라서 구분을 해준 거죠. 다음 2번. 그림은 화성암이 만들어지는 위치를 나타냈어요. A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화산암이 만들어지고, B는 심성암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따라서 종류 A는 화산암, 심성암, 지표북은 지하 깊은 거 반대가 됐고, 냉각속도 빠르고 느리고, 광물 결정의 크기가, 화산암은 얘가 빨리 식어버리기 때문에 결정이 잘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화산암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무슨 구조를 가진다라고 했습니까? 입자 크기가 작은 세립질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심성암 같은 경우에는 입자 크기가 큰 조립질 구조를 가지게 돼요. 그 다음에 3번. 다음은 화성암을 분류한 표이다. 자, A와 B에 알맞은 암석은, 자, 화산암 중에 밝은 암석에 해당하는 A는 유문암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어두운 광물 중에 심성암에 해당이 되는 거는 바로 반려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답이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그린 가는 화성암의 생성 장소를 나타냈어요.
자, 그러니까 광물 결정 크기가 작은 디귿 리을이 A고 큰 게 심성암의 B에 해당이 되는데 가와 나에서 유문암에 해당이 되는 거는 어두운 광물이 적은 밝은 광물이고 그 다음에는 화산암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디귿이 바로 유문암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A 디귿에 해당이 돼야지 맞는 거니까 2번이 맞네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화성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화산암은 이게 화산암하고 심성암이라고 해서 밝고 어두운 거는 아니에요. 구성하는 광물이 뭘로 되어 있느냐의 차이인 거고 심성암의 예로는 반려암하고 화강암이 있다. 맞고 현무암이랑 유문암은 어두운 색 광물이고 밝은 색 광물이기 때문에 어두운 암석이고 밝은 암석이기 때문에 광물의 구성 비율은 서로 다르죠. 화성암으로 이루는 광물 결정의 크기는 마그마의 냉각 속도가 느릴수록 큽니다. 조립질 구조를 가지는 게 맞기 때문에 4번이 맞죠. 6번은 그림은 스테아르산 냉각 실험을 나타낸 것인데 가와 나와 같은 원리, 가 같은 경우에는 더운 물에서 천천히 식는 거니까 얘는 심성암에 대한 생성 과정이고 얼음물에서 빨리 식어버리니까 이 경우는 화산암에 대한 생성 과정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화산암에 해당이 되는 거 유문암, 그 다음에는 현무암, 그 다음에는 얘는 심성암이니까 반려암, 화강암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맞는 거는 1번이 맞네요. 자, 그 다음에 7번. 그림은 여러 가지의 퇴적암을 나타냈는데 퇴적암을 위와 같이 구분하는 기준은 여감, 사암, 이암은 보통 자갈, 모래진흙, 진흙이니까 퇴적물의 크기, 입자 크기가 큰가 작은가 이걸로 구분을 해주는 거죠. 8번은 퇴적물이 쌓이는 장소를 나타냈어요. 가까운 곳일수록 입자가 크고 밀도가 큰, 보통은 자갈, 자갈이 아니라 자갈. 자, A는 보통은 자갈, 모래, 여기가 가장 멀리까지 가는 게 진흙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A는 틀렸고 A가 가장 크죠. C에서는 진흙이니까 주로 이암이 만들어진다. 맞고 염리가 아니라 층리예요. 층리. 자, 그 다음에 9번. 퇴적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응회암은 퇴적암의 한 종류이다. 맞아요. 응회암은 화산재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퇴적암이 맞아요. 사암은 주로 모래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맞고 압력의 수직 방향으로 줄무늬가 나타나는 건 염리고 이거는 변성암에 대한 특징이에요. 마그마의 냉각 속도에 따라 광물 결정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 거는 퇴적암이 아니라 화성암에 대한 성질을 나타내는 거고 바다나 큰 호수의 바닥에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지고요. 암석 속에서 생물의 몸체나 흔적 같은 화석이 발견이 되기도 하고 자갈, 모래, 진흙 등의 퇴적물이 쌓여서 굳어진 거니까 옳지 않은 것은 바로 3번, 4번이 틀렸죠. 10번. 퇴적암이나 화성암이 변성암으로 바뀌려면 보통은 변성자격이라고 하면은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3번이 맞죠.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11번. 오른쪽 그림은 암석에 나타난 줄무늬의 생성 원리인 염리가 생성되는 과정을 지금 실험을 하는 거예요. 즉 이렇게 압력 방향에 수직하게 이렇게 줄무늬가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염리고 바로 편마암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12번하고 13번. 변성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변성암에서는 절대 화석이 안 나옵니다. 화석은 퇴적암에서만 나와요. 광물의 결정의 크기와 암석의 색을 기준으로 나눠주는 것은 화성암이에요. 암석이 열을 받아 광물 결정의 크기가 커지거나 다른 광물로 변하기도 하고요. 편마암, 대리암, 규암이 바로 변성암의 예에 해당이 되겠죠. 이거는 이암이 변한 거 또는 화강암, 얘는 석회암이 변한 거, 얘는 사암이 변한 거 이렇게 되니까 디귿하고 리을이죠. 13번은
암석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졌고, 그러면은 얘네들 변성암에 대한 특징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 중에서 변성암인 거는, 근데 뭐가 나타났대요? 줄무늬인 염리가 잘 발달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중에서 변성암인 거는 규암하고 편마암하고 대리암 요 세 가지가 변성암에 해당이 되지만, 이렇게 줄무늬인 편마 구조라고 하는 게 잘 나타낸 거는 바로 편마암. 특히나 편마암이 염리가 아주 잘 발달했어요. 보통 규암하고 대리암 같은 경우에는 열에 의한 변성작용을 주로 받았기 때문에 염리가 잘 발달을 안 하는데, 이 편마암 같은 경우에는 압력과 열을 동시에 다 받아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염리가 잘 발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은 그림은 암석의 순환 과정을 나타냈는데, 자, 간은 퇴적물이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거니까 간은 퇴적암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얘가 풍화쯤 마그마가 굳어졌으니까 얘는 화성암. 그 다음에 얘는 변성암에 해당이 되니까 간은 퇴적암이 틀렸고, 나는 변성암이고, 다의 예로는 틀렸고, 층리가 나타나는 거는 퇴적암이니까 틀렸고, 예, 화석이 발견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는 퇴적암밖에 없어요. 그래서 5번이 맞죠? 자, 그 다음에 15번. 풍화작용의 예로 옳지가 않은 것은 이산화탄소가 녹은 물이 석회암지대를 녹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석회동굴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맞아요. 식물이 암석 틈에 뿌리를 내려 암석이 부서진다. 암석의 표면에 자란 이끼가 성분을 변하게 한다. 공기 중에 산소가 암석하고 반응을 해서 암석의 표면이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이러면 풍화가 되는 게 아니죠. 부스러져야 되는 거니까 산화가 되면서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약해져요. 4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5번은 이렇게 지하 깊은 곳에서 있던 큰 화강암 같은 것들이 위로 솟아오르면서 압력이 줄어드니까 얘네들이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겹겹이 얇게 벗겨져 버리는 전리라고 하는 구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16번은 그림은 풍화작용의 예를 나타냈는데,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건 뭐니? 물에 의한 물이 암석 틈으로 들어가서 얼어가지고 쪼개지는 거를 나타내 주는 것 같고,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석회동굴이네요. 얘는 뭔가 했네 진짜. 자, 가에서 물의 부피는 얼면은 커지죠. 그래서 틈 사이에서 물이 얼면서 부피가 커지니까 암석이 쪼개져 버리는 거지. 그 다음에 가는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 잘 나타나고요. 가는 물, 나는 공기가 아니라 나도 물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작용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석회동굴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가 녹은 지하수가 물이 석회암 지대를 녹이는 거기 때문에 나에서 암석의 성분이 변하죠. 이 나가 아니라 이거는 가와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옳은 거는 2번이 맞겠죠. 그러니까 물이 얼면서 부피가 늘어나서 그 암석 틈 사이에 있던 물이 얼면서 쪼개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7번. 토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성숙한 토양은 4개의 층으로 되어 있고요. 가장 겉부분의 흙이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 바깥에 있는 표토고 아래에 있는 여기 층이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거죠. 빗물이나 이런 거에 씻겨 내려와서 아래로 퇴적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18번. 그림은 토양의 생성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그럼 일단 암석층이 점점 얇아지는 걸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아래로 점점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가, 다, 나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맞고, 자, 다음에 19번, 20번. 그림은 토양의, 오른쪽 그림은 토양의 단면을 나타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식물이 자라기에 가장 적합한 층은 가장 위의 층에 해당하는 A가 맞고요. B하고 C는 주로 물질이 B는 C를 이루는 물질이 풍화돼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A에 있는 맨 바깥층에 있는 물질이 빗물에 이렇게 씻겨서 아래로 녹아 내려오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틀렸고요. C를 주로 암석 조각과 모래 등으로 이루어진 게 맞아요. 맨 아래에 있는 기반암층에 해당되는 게 풍화가 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D는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거죠. 따라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고, 동식물에 필요한 양분이 가장 풍부한 층과 풍화를 가장 적게 받은 층. 동식물에 필요한 양분이 가장 풍부한 층은 A. 그 다음에 풍화를 가장 적게 받은 층은 가장 아래에 있는 층이 가장 적게 받겠죠. 그렇죠? 따라서 A하고 D의 쌍이 맞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맞네요. 자, 이제 서술형 정복하기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봅시다. 자, 1번. 화성암을 이루는 광물의 결정의 크기는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결국에는 이 마그마의 냉각 속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화산암하고 심성암 두 종류의 결정의 크기가 다른 이유도 바로 냉각 속도 때문이죠. 그 다음에 2번은 퇴적암에서 나타나는 특징 두 가지는, 일단 첫 번째로는 뭐가 나타난다? 퇴적물이 쌓인 흔적인 층리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화석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퇴적암에서 나타나는 특징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석회암하고 화강암이 변해서 만들어지는 변성암을 순서대로 쓰면 석회암 같은 경우에는 대리암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화강암 같은 경우에는 편마암으로 변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암석이 환경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다른 암석으로 변하는 과정을 바로 우리는 암석의 순환이라고 얘기를 해주죠. 네. 암석의 순환. 자, 그 다음에 5번. 암석이 오랜 기간에 걸쳐 풍화돼서 만들어진 흙을 바로 뭐라고 불러주냐면 우리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바로 뭐라고 불러줍니까? 토양 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아이고 넘어가 버렸다. 자, 6번. 화산암과 심성암의 차이를 서술을 하시오. 자, 마그마가 지표 부근에서 빠르게 냉각이 돼서 결정의 크기가 작은 세립질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은 화산암이라고 불러주고, 그 다음에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서서히 냉각해서 결정의 크기가 큰 조립질 구조를 가지는 것은 바로 심성암이라고 불러줍니다. 그 다음에 7번. 퇴적물이 쌓이는 위치에 따라 생성되는 퇴적암의 종류는 일단은 해안에서 가까운 곳일수록 입자 크기가 크고 무거운 퇴적물이 쌓이니까 자갈, 그 다음에는 모래, 진흙순으로 멀리 가면서 쌓인단 말이에요. 따라서 가까운 곳일수록 입자 크기가 크고 무거운 퇴적물이 쌓이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는 뭐가 생기겠어요? 여감. 그 다음에 좀 더 먼 곳에서는 사암. 가장 먼 곳에서는 진흙이 주로 쌓여가지고 이암이 형성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 봅시다. 변성암이 생성되는 원리를 서술하시면 지하 깊은 곳에서 암석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암석이 녹아서 다시 결정이 새로 만들어지던지 아니면 압력에 의해서 편리, 염리 구조가 발달하던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다음에 암석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화성암이 된 암석이 퇴적암으로 되는 과정은 마그마의 냉각으로 인해서
화성암이 되면은 이 화성암이 뭘 받아요? 풍화 침식 작용을 받아서 뭐가 되고 퇴적물이 되고, 이 퇴적물들이 쌓이고 다져지고 굳어져서 뭘로 형성이 되는 겁니까? 예, 퇴적암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식물에 의해 일어나는 암석의 풍화 작용은 식물의 뿌리가 바로 암석의 틈으로 파고들어 자라면서 암석이 부스러지거나 또는 이끼가 암석의 표면에서 자라면서 암석의 성분을 변화를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식물 뿌리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풍화작용은 기계적 풍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끼에 의해서 암석의 표면의 성분이 변해버리는 거는 우리가 화학적 풍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표는 화성암을 분류를 해서 나타냈는데 A와 B에 해당하는 암석의 이름을 쓰면은 화산암 중에 어두운 암석은 바로 현무암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심성암 중에 밝은 암석은 바로 화강암에 해당이 되겠죠. A와 B 중에서 광물의 결정의 크기가 더 큰 거는 심성암에 해당이 되는, 따라서 화강암에 해당이 되고, 그 이유는 지하 깊은 곳에서 서서히 냉각이 된 바로 누가? 화강암이 바로 광물의 크기가 더 큽니다. 그 다음에 A가 B보다 색이 더 어두운 까닭은 A가 B보다 색이 더 어두운 까닭은 여기에는 더 어두운 광물의 함량이 더 높기 때문에 더 어두운 광물로 보이게 돼요. 자, 다음에 12번. 다음은 퇴적암의 생성 과정을 나타냈는데, 퇴적물이 운반돼서 바다나 강바닥에 쌓인다. 그 다음에 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퇴적물이 계속 위로 쌓이니까 즉 계속 위에 퇴적물이 쌓여서 다져져요. 이거를 속성작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광물들에 의해서 이 퇴적물이 결합해서 굳어지는 교결작용이라는 걸 받아가지고 퇴적암으로 형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그린 가는 퇴적암에서 나타나는 줄무늬고 나는 변성암에서 나타나는 줄무늬인데, 퇴적암에서 나타나는 줄무늬는 층리고, 그 다음에 생성 과정은 입자의 종류가 다른 퇴적물이 쌓인 흔적이 바로 층리고, 나는 염리라고 하고요. 염리는 즉 압력을 받은 방향하고 수직한 방향으로 안에 있는 광물들이 눌려버려 가지고 수직한 방향으로, 압력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무늬죠. 자, 그 다음에 14번. 그림은 암석이 순환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 가와 나 중에서 퇴적암에 해당이 되는 것은 퇴적물이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지는 나가 퇴적암에 해당이 되고요. A의 작용으로 변성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저 퇴적암이 지하 깊은 곳에서 뭘 받아서? 열과 압력을 받아가지고 바로 변성암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번. 그림은 물에 의한 풍화작용을 나타낸 것인데,
가와 나가 일어나는 원리. 자, 가 같은 경우에는 암석의 틈에서 물이 얼며 부피가 증가를 해가지고 암석이 쪼개지게 되는 거고, 나는 CO2가 묵은 지하수가 석회암 지대를 암석을 녹여서 석회 동굴이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이에요. 자, 다음에 16번은 오른쪽 그림은 토양의 단면을 나타내는데 A부터 D의 토양의 생성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을 하시오. 그러면은 D, C, A, B 순서대로 토양이 생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가 바로 이제 표토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는 생물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풍부한 양분이 가장 많은 흙이죠. 그래서 식물들이 특히나 요 표토 맨 바깥의 층에서 가장 뿌리를 내리고 무기 양분을 잘 흡수를 해서 잘 자랄 수 있게 됩니다.